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 종목이 뭐 바로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조종세가 좀 덜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도 이제 이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한간에서는 이 종목 뭐 반토막도 날 수 있다 이런 제가 어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얼토당토 하는 얘기하고 자빠져 있던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빠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전에 뭐 방산주 이런 것들 뭐 많이 올라가지고 뭐 아니 조정도 봤죠. 조정을 봤는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해먹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것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다가 작년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그때 상승을 하고 그러고도 사실상 보면은 그 작년 연말까지 이제 저쪽에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면서 이제 원전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런 이제 인식이 부각되면서 또 빠져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오른 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스타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 상승은 이제 작년 12월부터 쭉 상승하다가 이제 4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그때는 저점이 높아졌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상승해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원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 주식이라는 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확장과 축소, 컨버전스 앤드 다이버전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렴과 확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더군다나 이게 개별 잡주도 아니고 말이죠. 시가총액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그전에는 뭐 30위권에 있던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락날락 하고 있는 그런 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덩치가 얼마나 크냐고. 그전에 고려아연도뭐 원래 한 30위에서 50위에 위치하다가 시가총액이 10위 안에까지 들어오는 기염을 토했지 않습니까?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은 이제 M&A 한다 해가지고 오버슈팅이 돼버린 거고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주가가 쭉 빠져버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상승하는데 그냥 쭉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 화들짝 겁낼 필요는 없다. 대신 주가가 바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자리에서만 본다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A, B, C 조정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거의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가도 크게는 안 가고 일단 전체적인 흐름 범주로 보면은 조금 더 기간 조정세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기간을 줄여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요 주가의 흐름을 한번 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익 물량이 한번 나왔죠. 왜냐하면 5일선, 11선을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물량이 확 튀어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래 좀 매도를 하다가 숏스키즈 이게 다시 올라와 버리니까 이제 다시 손절 매도를 한 거죠. 쉽게 해서 공매도 물량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쳐올라왔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주가는 상승을 했고 양봉을 강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요 자리도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게 이제 음봉에 준하는 윗꼬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래 상투가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안 나왔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데 그 다음에 흐름을 좀 봐봐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5일선, 11선을 깨니까 이제 주가도 이제 좀 21선 이런 자리로 좀 내려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21선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탁 깼을 때 급락시 이제 저점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하락할 때 거래량을 보면은 이렇게 좀 주춤하다가 상승할 때 양봉 두 개 봐봐요. 거래량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봉 여기서 다시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안 터졌죠. 그리고 오늘 현재 지금 2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5장입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일, 10일, 20일 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은 이런 이제 첫 자리에서는 매수하면 이런 뭐 거의 먹습니다. 이런 것은 먹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안 가고 조금 더 버벅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이제 상승세가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장파 나왔죠. 연장파 나오면 아니 연장파가 나온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연장의 연장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장의 연장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이 주도주 얘만 움직여서는 안 되고 그 2선에 있던 그 같은 테마 애들이 후발주자일수록 더 세게 움직이다 보면은 막 그 선발주자도 연장의 연장파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 형태가 나오지만 뭐 2선 주자들이 빌빌대니까 이제 조정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A, B, C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간 조정이 조금 덜 완료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여기서 뭐 반토 막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체코 원전이 저게 이제 24조짜리였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체코에서 그 이제 큰 놈 두 개를 그 2기 두 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조짜리 그 또 계약 체결이 연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연내 4조짜리가 체코에서 저번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총 4기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2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놈 2개를 하고 이제 작은 거 2개가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연내에 또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한 4조짜리 정도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참고로 원전을 이 설계부터 해가지고 부지 확보해서 이제 설계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반 조금 큰 건물 같은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뭐 한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요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3년 반에 4년까지 가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한 2년 반이면 끝나버려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전성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실제로 그냥 외관만 지어놓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주 기기들이 들어가지고 원전이 가동되고 이상전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큰 놈들은 저 체코 원전 지금 2기 수주한 거 이런 것은 한 10년 정도 거의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냥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전력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뚝딱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스터빈 시장이 먼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그 전력 먹는 하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가스터빈이라는 건 도시가스 그 가스 천연가스 그걸 가동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가스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이면 건설이 뚝딱 완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가스터빈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짓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나버린다니까. 한 1년 반이면 끝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스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하다 보면은 가스 터빈을 돌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그 공냉식이 있고 순냉식이 있잖아요. 순냉식하고 공냉식이 있어요. 그 열이 나는 거 이게 식혀줄 때 순냉식 공냉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이 엄청나게 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 고열을 갖다가 따로 회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열병합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쪽에다가 그 쓰는 게 배열 회수 보일러 그거 하는 회사들이 BHI 같은 그런 회사들이라니까. 그래 이제 그것도 수혜가 가스터빈 때문에 그게 수혜가 된 거예요. 원자력 때문이 아니고 엄밀하게 보면 그것도 수혜이긴 한데 가스터빈에서 파생돼서 수혜를 받는 거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가스터빈 시장은 당분간 계속 좀 호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SMR 시장이 아직 개화도 안 했잖아. 엄밀하게 보면. 근데 이제 내년부터 개화가 될 거라고 SMR 시장은. 근데
이 SMR 시장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 해서 규모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쉽게 얘기해서 원전 규모의 5분의 1 사이즈. 뭐 사이즈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작은 놈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공기 단축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고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서 SMR 수주를 하게 되면 주요 기기는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납품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를 뉴스케일 파워가 따내 가지고 요게 이제 주요 기기들이 이제 사전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딱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두산 에너빌리티에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에 이제 투자 결정이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연말이나 연초 가면은 내년 연초 정도 가면은 이제 거의 가닥 정리가 나올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주요 기기들 납품할 거라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는 지금 체코 원전 4조짜리 요거 수주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원래 이제 계약 조건이 그래요. 그래서 거의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원전 쪽에 지금 동유럽 쪽에서 체코도 동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서쪽에 보면 서북 쪽에 보면은 폴란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그거 하면서 가장 이제 폴란드가 군비 확장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K2 흑표 전차 그다음에 이제 우리 K9 자주포 이런 것들 지금 많이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폴란드도 지금 전력 강화를 위해서 원전을 지금 걔들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유럽 같은 데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서유럽에 비해서 못 사는 나라거든. 못 살기 때문에 이 단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원전을 아직까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서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는 원전 안 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 개발을 아주 잘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확대를 안 하고 탈원전을 계속 하고 있고 독일 같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유럽 동유럽 쪽 요 못 사는 옛날에 공산권 국가들은 지금 계속 체코를 비롯해서 폴란드 원전 하는데 폴란드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 관계가 상당히 좋거든. 그래서 폴란드 쪽에서도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카라 저기죠 바카라가 아니라 거기 원전이 있어요. 원전 수주 하나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본인 이제 셀주 외교 성공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말이죠.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했잖아요. 몽골로도 날아가가지고 본인이 한 것처럼 딱 도장 찍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갔다가 도장 찍으러 이제 가가지고 자기가 세일즈 얘기했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뻥가를 쳐가지고 매스컴에서 떨썩했지 않습니까? 그쪽에가 지금 유전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전 쪽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동 국가지 않습니까? 중동이 아니고 걔들이 이제 중동일 턱이 없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서유럽이잖아요. 서유럽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은 유럽 중심에서 봤을 때 이제 중동이라는 거고 유럽 아프리카랑 있으니까 가운데 있다 해가지고 중동이라는 거고 어제 서유럽이 그쪽에는 엄청나게 땡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태양광 이런 것도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원전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지 그쪽도 거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원전을 강화할 수는 없죠. 친환경 정책이라니까 국가 예산이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전 2기는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2028년에 스타팅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근데 감원은 안 한다 이거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감원은 안 해요. 왜냐면 미국의 상황을 쭉 봐왔거든.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력 그 여름철 되면은 뭐 전력 문제 가지고 항상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뭐 아파트라든지 어디 상가 보면 그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탁 나가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치밀하게 좀 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SMR 같은 경우 그냥 큰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월성 영광 이런 정도의 어떤 큰 원자력 발전소는 안 하더라도 그 두 기는 그대로 할 거고요. 근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애들이 알거든. 그래서 이것을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유지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SMR 수주가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의 그 체코 원전 수주했을 때 보면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있잖아요. 걔들이 그 태클을 걸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거 이제 좀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계약 체결하려고 할 때 요때가 이제 요 5월 초에 그래가지고 본계약을 미룬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본계약 미루게 한 바람에 폴란드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10%대 막 급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리가 매도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라고 얘기 엄청나게 강조했던 자리에 그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쭉 당겨가지고 양봉이 나와서 그러지 그때 장중에는 뭐 음봉으로 푹 빠지고 뭐 있을 때였는데 장 초반에 그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이제 원자력 회사예요. 원자력 회사라고.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원전 수주를 따내고 하는데 미국도 사실은 그 원전 강국이긴 한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 먹고 살기 그때 이제 친환경 정책하면서 원전 회사들이 먹고 살기 그때 두산에너비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해상풍력으로 가고 그다음에 가스터빈 진행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웨스팅하우스도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변 원자재 이 주요 기기들을 납품할 회사들이 미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SMR 쪽으로 좀 수주가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지금 원전을 어쨌든 트럼프 있는 시기에 이제 원전 발주가 나갈 건데 당연히 웨스팅하우스가 그 포함이 돼서 원전 건설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기기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은 미국 내에서 조달이 되겠는데 주요 기기를 미국에서 그렇게 막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가동을 위해 필요한 주요 기기들을 상당수를 웨스팅하우스에 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뉴스케일 파워는 당연히 이제 그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쪽하고는 막연한 관계가 되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자체 웨스팅하우스가 했을 때 애들이 그 두산에너빌리티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참고로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하고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지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게 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알다시피 설계, 주요기기 납품, 시공까지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시공을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잘했던 회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그쪽에서는 현대건설이 원래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것은 시공하는 것은 현대건설이 잘했다고. 그래서 현대건설도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입니다. 주협력사예요. 우리나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하고. 그러니까 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현대건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1순위 수혜고 그래 이제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삼성물산도 그 경험은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막 여기서 띄다 붙여서 그러지 GS건설도 뭐 경험은 있는데 이게 그 꼽살을 끼어가지고 같이 시공했던 그 정도 경험이지 현대건설처럼 전체를 갖다가 짓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 별로 외국에서 인정도 안 해줘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이제 수혜가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주축이기 때문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요 기기들 납품하는 데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령 이제 현대건설은 빠지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니 원전이 가동하는데 주요 기기가 필요한데 그 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딱 아도를 치고 있고 요게 지금 주요 기기를 한 두산에너빌 프랑스 쪽도 그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협력사가 이제 주 협력사가 또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혜가 되지 않겠나.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원전주가 그렇게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거든. 정책적으로 아까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뭐 에너지 고속도로 한다고 하나 그 에너지 고속도로의 중심이 해상 풍력하고 태양광이지 그게 원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소형 모듈 원전 쪽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해 나갈 것이라는 거 이게 있어서 그러지 수혜가 안 돼요. 크게 엄밀하게 보면. 근데 외국 특히 미국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뭐 엄청난 수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여기서 뭐 당장은 뭐 실적이 그 따라주지는 않겠죠. 주가 상승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이제 크게 안 올라가고 일정 수준 상승해가지고 뭐 7만원 저번처럼 정고점 뭐 요 자리 7만원 전후에서 여기서 또 약간 좀 문기적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단타는 나옵니다. 지금 해도. 근데 그다음 세게 움직이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매수를 해서 그냥 쭉 그 저가 매수해서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애가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4월, 5월 6월 그죠? 4, 5, 6 3개월 있기 때문에 지금 3주 정도 요 고가 대비로는 3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 2주 3주짜죠. 그러니까 좀 한 1, 2주 정도 조정을 조금 더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60일선이 조금 더 올라오기를 거치면서 21선 등락 과정이 조금 더 있으면서 요 20일선 주가 항상 올라갈 때 보면 21선 위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주가가 한산하게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증권사에서 이제 74,000원 오니까 저번에 뭐 이렇게 뭐 내가 10만 빌리티 얘기할 때도 막 뭐 7만원 얘기하더니 74,000원까지 오니까 뭐 8만원 얼마 이렇게 목표가 올리고 뭐 합디다만은 일단은 나는 10만 빌리티까지 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옛날에 두산중공업 시절에 세계 공장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해가지고 그때도 이제 세계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 형태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가가 $100 수준까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세계 공장 이게 전력 공장을 막 돌려대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 발전에 주로 의존했는데 이제 원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두산중공업이 이제 천정부지로 올라갔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5만원 라인까지 쳐 올라가 버렸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니까. 이제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제가 2만원대에서 사실 2만원대에서 그렇게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이제 이게 본 상승 SMR 시장이 지난 이제 5월 달에 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포인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10만 빌리티를 제가 외치고 있고 실제로는 15만까지도 갈 수도 있다. 지금 이제 세계 경제 침체 구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경기 부양이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조금씩 이제 돈이 융통이 되면서 이 유동성이 조금 양호해지면서 그 유동성이 양호해진다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하여 이 유가가 지금 70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한 70불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결국에는 얘가 또 한번 $100 선으로 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원래도 AI 전력 수요량 때문에 올라가지만
이 섹터 자체가 이제 산업재들이 다시 쳐올라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돼요. 그 구도가 내년에 이제 살살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도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서 그전에는 원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형 모듈원전 이게 이제 과거에는 없던 시장이거든요. 요 시장 AI 전력 수요에 맞춤형 SMR 시장, 요 시장이 눈이 떴기 때문에 이제 원전 수요에 대한 것도 늘어나겠지만 SMR 시장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랠리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되다 보면 진짜로 여러분들 진짜 환상적인 주가 움직임까지 갈 수도 있다. 나는 내심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들었어요. 유튜브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 보는데 이게 지금부터 해서 반토막 날 거라고 이제 까불어대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짜증나서 지금 좀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그래 두산에너빌리티 좋은 종목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한 차례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저가 매수에 가담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선을 깨고 밀리는 자리에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 이 종목은 딱 맞다. 뭐 지금 이제 반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격이 나올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돌파한다. 그럼 또 매수지.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따라잡지는 말고, 왜냐면 기간 조정화 구간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없는 사람은 매수를 하고 또 밀리면 또 사고 이러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간 조정화 되고 있을 때 같이 여러분들이 좀 물량을 모아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61선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요 21선하고 요 맞닥뜨린 자리에서 변화를 나오는데 그때 이제 위로 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봐, 여기서 쭉 했다가 주가가 60선 좀 맞닥뜨린 자리 있었죠. 이러면서 여기서는 밑으로 빠져버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럴 자리가 아니고, 그때는 관세 때문에 이제 빠진 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관세를 할 줄 알았냐고.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죠. 떨어지는 칼날을 확실히 움켜 잡아라고, 집중 투자해라.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거죠. 원래는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는 거 아니고, 관세 협상도 이제 어쨌든 뭐 타결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로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취하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묵직한 종목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엄청난 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방송을 해도 이 조회를 많이 안 해. 이런 거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조회를 좀 하시고 꼭 구독 좋아요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빨이 좀 이렇게 좀 열심히 방송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약발도 좀 맥히는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심이 있거나 두산에너빌리티를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구독 좋아요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일 잘 맞힌 사람 말을 들어야지. 뭐 반토막 난다 해가지고 개차 받는다 해갖고 딱 팔아치워라 그런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저 270%나, 여러분들 수익이 270%야 이게. 250%가 넘어갔어. 좀 늦게 산 사람도. 그런 수익을, 그것도 집중 투자로 그냥 뚝 찍어주고 만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말을 들어야지. 뭐 다른 사람 말을 들어가지고 뭐 반토막 그런 어설픈 비전문가 같은 말장난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오르고 채팅 앱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야 최고 전문가 24명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다 종목을 갖다가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 수익을 내줘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100% 무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코인도 있어요. 코인 요즘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 눌리면 또 사야 돼. 코인은 좀 잠깐 쉬면은 첫 조정에 사지 마. 조금 이제 눌리면. 그리고 요거 이제 오르고 채팅 앱이라고요. 요거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를 하시고 간단하게 이제 무료 회원 가입해야지 이제 로그인 될 거 아닙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로그인해야 무료방에 입장이 되니까. 그러고 이제 공개 채팅 탭 요걸 딱 눌러보면 전문가들 24명 무료방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한 없이 다 입장이 돼요.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시장의 대장주, 급등주 이런 것들 다 잡아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이제 주도주, 급등주 이런 걸 잡아야지 시원시원하게 수익이 좀 나버리고 할 거 아닙니까? 빠듯빠듯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무료 채팅방, 무료 방이죠. 방 제목 클릭하면 입장이 되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붙들은 매시라 얘기해요. 여기서 뭐 쓸데없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제가 강조드립니다. 오르고 무료방 꼭 입장하시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